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5 대입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 분석 및 전략을 맡은 대구 해와여자고등학교 교사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개설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은 작년과 달라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전형인데 최저가 바뀌었거나 혹은 연세대 교과 전형처럼 면접이 있다가 면접이 사라지고 수능 최저가 생긴 등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큰 전형의 변화가 없다면 공개되어 있는 입학 결과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 그 자료들을 따라서 지원을 하면서 점점 이건 상향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그분들로 인해서 경쟁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성적대에 맞났는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성적 부분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의 하단에 있는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에 탑재된 70% 컷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알려드린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희망하시는 대학, 학과를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료들을 그래프로 조금 더, 그 다음에 경쟁률과 함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주요 대학 보통 15개 대학 정도가 되는데요. 한 대학이 없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없고요. 지금 보시면 교과라는 자리, 교과 성적만 반영한 서류도 없고 최저도 없던 한양대가 올해부터는 서류가 10% 그리고 최저가 생겼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기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전형의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년도 입학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학별로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한번 확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최저를 반영하는 7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과 90에 비교과 10. 출결 미인정 3일까지 만점이기 때문에 보통 다 만점을 받고요. 성취 비율 10의 경우에도 진로 선택 과목 A, B, C가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6, 7과목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내신 등급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최저가 3개 각 3등급입니다. 최저를 만족을 하고 내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학과가 많지 않아서 입문자인 공이 3.97대부터 16.45대까지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성적의 모습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제가 글로벌 한국어부를 제외한 이유는 저기는 선발하긴 하지만 일반 학생이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해 두었고 성적대는 1등급 중반 정도의 형성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원래 학생수가 좀 작은 학교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올해는 지역균형 선발을 조금 더 선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상위 3과목만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것은 A, B, C의 그 개수와 모형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 정도의 지역균형 선발, 교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A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저는 3개 합 7이고요. 자연계열은 아직 미기가 필수, 자이언2는 미기가 필수 아닌 확통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부는 11명, 행정학과는 5명, 화학공학과는 4명씩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모든 대학들 그리고 국립대학교에서 전공 선발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각 대학의 정원을 조정을 해서 무전공, 우리 흔히 이야기는 무전공 선발을 만들다 보니 학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부는 작년에 34명, 올해는 2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합계를 비교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왜? 작년은 34명 기준, 올해는 23명 기준이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되고, 올해는 특히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다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인원의 차이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도 교과 종합 논술에서 인원 차이가 큰 학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자율전공부라는 무전공 유형 1, 그리고 각 단과대학별로 선발하는 무전공 유형 2의 인원을 만들다 보니까 원래 기존의 인원들을 빼서 움직이다 보니 인원 차이가 크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쟁률은 9대1 전후로 형성되어 있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세무학과가 성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이 왜 낮을까요? 너무 높아서 덤비지 않는 거죠. 성적을 보더라도 1점대 후반대, 거의 2등급 초반대에서 형성되지만 평균보다 조금 높은 학과들이 세무, 국어국문, 도시사회, 국제관계 등의 학과가 있습니다. 국어국문이 조금 더 높았던 이유는 아마도 전년도의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몰림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보시면 인공지능학과가 많이 높고 나머지에서 신소재공학과까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도시공학이나 교통공학학과가 조금 더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적의 분포를 보시게 되면 2등급 안쪽 1.9 전후에서 평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토목공학가 조금 많이 낮은 편이긴 한데요. 교과 전형의 대다수의 학교에서 건축, 건설, 토목 정도의 학과들의 성적이 조금 더 낮은 편이 있다는 거 고민을 하셔서 지원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학과가 무엇인지, 우리 학생이 하고 싶은 학과가 무엇인지를 꼭 좀 고려하셨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물론 여학생만 갈 수 있는 학교이죠. 보시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는 2개합 5, 약학은 3개합 5, 수학 포함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학 미기, 과탐이 필수입니다. 자연계열은 꼭 이 점 명심하시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수학 미기, 과탐 필수가 풀어진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락이 걸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희망하는 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 그리고 지원 가능한 과목 등을 꼭 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은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여대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풀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원하진 않는다.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은 2등급 2.1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프랑스 언어문화학과와 르꼬르동 블루 외식 경영 전공의 경우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등록자가 3명 미만의 경우에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거의 6대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성적도 보시게 되면 약학부가 1.13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2등급, 1등급 후반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올해 교과전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5배수로 학생을 선발한 다음 재심인 면접 30%가 반영되었고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높고 그 다음에 교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재심인 면접에 가능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재심인 면접이 없어지고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조금 더 내신의 경향성이 좀 더 커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문은 국어 또는 수학 포함 2개합 4, 자연은 수학 포함 2개합 5, 의치학은 국어 또는 수학 포함 1개 등급 2개 이상, 그리고 영어 3, 한국사 4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경쟁률이나 성적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을 참고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교과로 5배수를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시문을 봤던 거. 레인지가 조금 더 넓어졌지만 여기에 수능 최저를 걸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고 보면 작년에 입결을 해서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이랬으니 올해 변화가 있지만 또 어떨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점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1.5 언저리에서, 자연계열은 시경이 높았던 이유는 전년 성적이 좀 낮았던 거고요. 거의 7대1 전후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은 1.4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권은 1.03, 치에는 1.11, 약학은 1.18로 성적을 상당히 높여서 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결 10%를 반영하고요. 교과에서는 진로는 110, 최저는 인문자인 공이 3개 합 7, 약학은 4개 합 5. 다빈치 캠퍼스라 그래서 안성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안성에 있는 캠퍼스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요. 좀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영어 1, 2등급을 모두 1등급 처리해 주는 겁니다. 2등급을 받아도 1등급 처리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힘든 친구들은 중앙대의 경우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자연의 수, 미기, 과탐 필수는 올해부터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쟁률은 7대1 전후, 교과 성적은 1점대 후반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9대1 전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첨단소재공학, 예술공학부, 생명공학대학이 좀 전에 말씀드린 다빈치 캠퍼스, 안산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안성입니다.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보시면 안성은 2등급대, 그리고 서울은 1등급 중반에 형성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죠. 다른 대학과 달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인문자연의 반영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라 그래서 1등급에게 200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2등급 혹은 3등급이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경우 원점수가 90점이 넘으면 동일하게 1등급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몇 등급 몇 등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등급을 확인하지만 특히 외국어 대학교는 등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점수를 환산하셔야 되고, 이 환산 점수는 학교별 각 담임선생님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성적을 입력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대학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저는 글로벌에 자연계열도 한국사 4가 포함된다는 거 하나 있다라는 거, 그 점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촘촘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학과가 엄청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어 대학교는 서울에도 캠퍼스가 있고요. 여기는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캠퍼스를 다 합쳐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7대1 정도.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인 용인에 있는 캠퍼스에는 특수 언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언어를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적대 보시면 200점 만점에 190점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조금 낮은 학과들이 있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학과나 아프리카 학부, 투어리즘 앤 웰리스 학부 같은 성적이 좀 낮습니다. 낮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멀릴 수 있다라는 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 항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거의 대부분이 용인에 있고요. 7대1 전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는 190점 정도로 인문자연 공이 190 언저리에서 70% 컷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홍익대학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교과 100에
공통 일반 90, 진론택 10, 그리고 최저가 세기압 8로 형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연은 수학 미기 과탄 필수가 현재 적용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은 10대 1 전후에서 움직이고요. 앞쪽은 인문, 뒤쪽은 자연입니다. 성적은 2대 1 전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교과 최저 있는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서류가 들어가거나 면접이 들어가는 7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정성평가 30이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그 정성평가는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들은 일부 서류가 들어가면 차이가 난다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인원이 교과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전공 유형2의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고요. 그 인원을 일반 학과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전기전자공학부가 18명, 사회환경공학부가 15명 인원이 줄었다라는 것. 그래서 인원의 변화를 꼭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문계 경쟁률은 9대 1 전후에서 성적은 2점 초반대 형성되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13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성적은 1.8 전후에서 형성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경우에는 성적이라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말씀드렸던 서류에서 학생이 조금 더 잘 적혀 있는 부분도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좀 더 잘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최저가 2개 합업, 3개 합사로 수학의 확통 미기, 수학 미기 필수, 과탄 필수, 그 다음에 인문계열의 확통, 사탄 필수가 다 사라졌다. 이 문제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학과는 18명, 전자공학과는 17명, 컴퓨터공학과는 12명 정도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이 인원들을 다 빼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전공의 학과들을 형성하다 보니 인원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꼭 좀 확인하십사 부탁을 드리죠. 경쟁률은 인문계열이 7대 1 정도, 성적은 1점대 후반, 자연계열은 9대 1 정도, 성적은 1.7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서류 20의 최저가 3개 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예는 4개 5고, 수학의 경우는 자연계열의 미기 필수는 빠졌고요. 대신 아직까지 과탄 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12명 이내로 인원이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도 일부 학과 인원 변동이 좀 큰 학과들이 신소재공학, 화공생명공학과 정도가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의 경우에는 8대 1 전후에서 경쟁률을, 입결은 1.5 전후에서, 자연계열은 12대 1 전후에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1.5 정도의 성적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1.08,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는 1.3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최저가 없는 서류 전형인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차 등급을 상위 10과목만 이수단위를 미적용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등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동국대식으로 했을 때는 그 등급이 1.2나 1.3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국대식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성평가 지금까지 학생부 전 영역을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교과와 관련된 교과서 발달 상황, 세특, 출결, 행특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정성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무전공학과를 만들면서 인원이 변동인 일부 학과들이 전자전기공학부, 경영, 경제학과들 인원을 좀 더 줄였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문은 경쟁률이 11대 1 전후에서, 성적은 동국대식 산출 기준 1.3 전후입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다?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은 15대 1 전후, 성적은 동국대식으로 산출했을 때 1.3 전후에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다 동일하나 지금까지는 정성평가를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만 보았으나 올해부터는 공통 일반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좀 특이하죠. 국수형 탐탐입니다. 탐구를 각각 하나하나씩도 최저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3개합 6이라고 하면 과탐 하나 수학으로도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인원이 10%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되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임무는 8대1 전후에서 성적은 1.8 전후, 자연계력 경쟁률은 13대 1 정도, 그리고 성적은 1.6 전후에서 형성됨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가 올해 크게 바뀌었거든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는 지금까지 최저가 없었고요. 그리고 교과 100으로만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과 90에 정성평가 10, 그리고 최저를 3개합 7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의 차이가 작년과 올해 차이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1등급 극초반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성평가도 있고 3개합 7이라는 최저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성적이 일부 내려올 여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한양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전형뿐만 아니라 한양대는 종합전형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꼭 그 내용들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무는 7대1 전후에서 성적을 보시면 1.4, 1.5 사이 정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가 걸리면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거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는 6대1 전후, 성적은 1.3 전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최저 없이 면접을 지금까지 봤었는데 아마 면접의 인원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1단계 배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5배수로 교과로 선발한 다음 면접을 20% 반영을 하고요. 지금까지 진로선택이나 전문교과를 10% 반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10명에서 올해 수명 이내로 추천 인원도 바뀌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률은 4.5대 1 정도. 앞서 보셨던 숙명여대처럼 경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좀 여대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성적은 1점대 후반.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5대 1 정도. 그리고 성적은 1.7 전후에 형성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여기 보이는 14개 대학의 교과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적이나 경쟁률을 조금 더 화면을 빨리 넘기긴 했는데 그 부분은 중간에 스톱하셔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좀 더 실제적인 숫자라는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혹은 각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